안녕하세요. 이보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사실 비슷한 간담회 했어가지고 지금 제가 6번째 설명이랑 간담회더라고. 이번 달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수업했던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고등수학을 제가 사실은 공통수학을 예전에 좀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대치동에서는 대수랑 미적분 원만 계속 1년 내내 뺑뺑뺑 돌다가 오랜만에 공통수학 원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3-1 최상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3-1 최상위가 요즘 들어서 작년 겨울부터죠. 수요가 좀 많더라고요. 왜 많을까라고 했더니 어떤 학원 입학 테스트를 보려면 최상위를 꼭 봐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 하고 이제 모든 아이들이 이제 이 책으로 수업을 해주세요라는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타 학원도 보면은 이제 센 최상위 뭐 이런 수업들이 많아지더라고 최근 들어서. 왜냐면 센 A급을 했을 때 A급과 최상위의 차이점은 최상위와 A급의 문항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오늘. 그래서 학원도 부담이 없고 아이들도 부담이 없는 심화서여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3-1 수업을 굉장히 많이 요즘에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걸 이제 생각하면서 3-1 했냐면 저는 항상 주변에 어떤 수업들 하고 있는지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 학원에서 어떻게 수업하는지, 아이들 반응은 어떤지, 얘는 최상위를 듣고 있는데 왜 나한테 개별 수업을 듣지? 이런 것들 꼭 물어보는 편인데 일단은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해? 라고 하면 스텝 2, 3에서 중요한 거를 애들 보고 풀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 쭉 풀어주신대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데 라는데 좀 달라요 라고 하더라고 아이가. 그래서 뭐가 달라? 라고 했더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영상을 저 보려고 사실 찍는 편인데 제가 이제 풀었던 거는 이제 최상위에는 해설지 풀인 거죠. 근데 제가 풀어보니까 너무 루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나오면 너무 힘들잖아 하고 내가 푼 방법은 루트가 없어. 했더니 애들이 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별거 아닌데 선생님이 설명한 게 조금 달라요 라고 할 때 애들 좀 더 눈이 좀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수업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2차 함수 수업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개념 설명 길게 하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최상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그 수학이라는 건 반복의 연속이라 대수는 살짝의 가스라이팅이 필요하거든요. 왠지 많이 들어서 쉬운 느낌으로 처음 들을 땐 어렵지만 두 번째 들을 땐 쉽게 느껴지고 세 번째 들을 때는 애들이 대답을 하고 네 번째 때부터는 그건 그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막 이렇게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사실은 필요한데 아이들 자체가 이제 그렇게까지 개념 설명하면 어머니 영상 나중에 나도 다른 거 보시면 10분에서 15분 이상 쓰질 못해요. 왜냐면 문제집이 많고 나가야 될 진도가 짧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택하시는 거거든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개념 설명할 때 조금 신경 쓰려고 요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아이들한테 요 문제는 그냥 해설지 보시면 나린턴스 정리로 바로 하고 답을 판별식에 바로 들어가는데 애들은 왜 판별식 쓰는지 모르거든요. 사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최상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근해 공식을 진짜 써봐. 물론 조금 지저분하게 생겼지만 근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안 된다를 전개해서 쓴 거야. 라고 하면 판별식이라는 그 단어에 매입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근해 공식을 썼더니 저게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해서 저희 아이들은 이 문제가 근각에서 한 건지 판별식인지 바로 캐치를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근해 공식 조그맣게 써보고 이 문제는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니까 왠지 판별식 써야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근해 공식 형태를 보고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보시면 근각에서 한 걸 설명할 때 선생님들께서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야라고 하지 저렇게 근해 공식 쓰셔서 진짜 더 하신 다음에 진짜 그 결과 나오는지 보여주는 선생님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차이가 애들은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근해 공식 출발한 건데 그거를 사실 최상위 수업하면서 이것까지 설명해야 되나가 아니라 사실은 초등학교 제가 가르치는 애들 최상위 하는 애들이 중학생이 최상위 보는 경우가 없고요. 3학년, 4학년이 거의 최상위를 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이 이해하는 중3 내용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초6 친구들이 개념 원리나 센 거 보고 갑자기 이 내용을 확 떠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지도하려고 했고 최상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개념 설명 좀 많이 하는 선생님인데 왜 그러냐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내용까지 다 내려서 설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애들이 고등학교 내용이 잘 몰라요. 그냥 다 설명해주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최상위에 그 실근의 부호 따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근의 분리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면 정석을 가면 근해 분리 1, 근해 분리 2로 설명돼 있거든요. 아이들이 요때는 이렇게 배우고 요때는 그게 아니었다, 얘들 다른 표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혼돈이 오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고등학교 때까지 미리 알려주거든요. 이런 게 있어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흥미로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각에서 한계는 비에트의 정리라고 경시 때 배우거든요. 그냥 비에트의 정리를 알려줘요. 비에트라는 수학자가 만든 정리야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고등과정 들었을 때는 그래도 아이가 두 번째 듣는 거기 때문에 조금 쉽게 느끼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개념 설명을 제가 한 걸 갖고 왔는데 제가 판서가 진짜 많아요. 제가 문제풀이한 게 아니라 개념 설명을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 완전제곱식, 근해공식 쓰는 거고 이걸 통해서 근각결성계랑 판별식을 갖고 온 거를 개념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제가 좀 쓰는 게 빨라서 막 되게 많은 시간 쓰진 않지만 애들이 배웠던 거를 좀 정리해 수양할 때 이 개념들을 써야 되는구나, 이 단원에서는 을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요것도 이제 최근에 수업했던 건데 이제 2차 방정 활용 같은 경우에도 이 주제가 최상위 있는 주제거든요. 그 주제 그대로 개념 설명 흐름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귀엽게 이제 근해 분리해서 2차 부등식 유유 이런 거 써 있죠. 고2 때 배운다. 이런 걸 좀 써서 아이들이 이제 미래에 내가 이거 필요로 하니까 어렵지만 견뎌야겠구나라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사실 여기 파트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할 때 여기서부터 살짝 힘들어 하거든요. 정석이 좀 멋진 문제집이어서 그 모든 단원을 19단원을 쪼개놨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거의 5단원부터 9단원까지 계속 방정식 함수가 계속 반복이어서 판별식 단원과 1, 2차 방정식 단원과 근과계성의 단원이 다 분리되어 있어, 정석은. 그러니까 애들이 2차 방정식 못하면 세 단원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힘줘서 좀 수업을 했고, 그래서 요 수업할 때는 스텝 2, 3 동시에 못 나가고 2 나가고 그만하자, 3 나가고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쪼개서 나갔었거든요. 중요한 단원이니까.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요. 이 단원을 어떻게 하루 만에 나가시지? 선생님 다른 학원 대체 어떻게 나가시길래 애들이 계속 모르는데 저는 이제 질문을 어머님들한테 개인톡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수업할 때 이런 부분 참고해서 수업해 주세요를 개인톡을 좀 받는 편인데 많이 오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오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2차 방정식 활용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틀려서 제가 다 봐줄 수가 없었어요. 혹시 몇 개까지 지문이 가능한 거여서 다 돼요. 그랬더니 진도의 문제가 아주 저는 상관없고 원장님한테 가서 한 회차 늘릴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승우쌤이랑 같은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같이 진도 맞추면 된다 했더니 여쭤봤더니 같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2차 방정식 활용 때는 그냥 수업 때 거의 한 7개 정도 질문 다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애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심화를 할 때는. 초 3, 4가 오답 없이 최상위를 갖고 오는 건 되게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콴다를 열심히 찍는다거나 숙제를 도와주는 어떠한 이렇게 마법사가 있으시지 않는 이상 아이가 최상위를 질문 없이 갖고 오는 건 불가능해요, 어머니 사실은. 아니면 어머님이 엄청 수학을 잘하셔야 돼요. 옆에서 알려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질문은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거리낌이 없는 강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는 특이하게 질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못해서 질문을 뭘 해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은 다 어딘가에서 해결해왔던 책은 다 동그라미인데 제가 유사 문제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어머님들께서 책이 채워져야만 아이가 완성되어 있다라는 그 어머님만의 강박이 좀 있는 경우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덜 틀리더라도 많이 틀리더라도 그 스텝 2라도 오답을 다 깔끔하게 아이가 스스로 해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강사거든요. 그래서 고등수학을 하면 어차피 최상위 스텝 3가 채워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등수학을 좀 제대로 시작해서 최상위가 뭐 어머님 마음에 스텝 3를 나이스하게 다 풀어서 아이가 고등수학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대다수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스텝 3는 진짜 어려워요, 언니. 제가 가끔 봐도 중3 책에 이게 왜 있지? 라는 느낌이 들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수학을 하면 최상위 스텝 3 정도는 채워집니다. 스텝 2를 못하고 고등수학 넘어가면 좀 위험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스텝 3를 못하고 고등수학 넘어가면 불안하지 않나요? 저는 전혀 안 불안하거든요. 어차피 스텝 3보다 기본 정석이 더 쉬워요, 개인적으로는. 네,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네, 그래서 고등수학을 시작을 해보면 일단은 저는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양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AI한테 센 수학 유형 개수 비교해와 이렇게 시켰더니 AI가 센 수학 중학교 거는 6천 개 정도 유형이 있고
고등수학은 15,000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수능 범위만 따졌을 때. 그러면 이게 거의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필수, 유제, 문항수를 애들이 느꼈을 때 2.5배 양이 늘어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양이 많은 건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제가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는 제가 약간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다 외웠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센수학 위에 있는 개념 있잖아요. 그 유형을 전 어렸을 때도 좀 남달라서 목차를 다 외웠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1월 1일에 가면 강남 교보문고로 가서 그 출판사별로 어떤 책이 새로 나오는지 꼭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를 다 외우거든요. 그 교재 라인을 다 외우려고. 그래서 여기서 천재교에서 이거 새로 나왔네. TOT가 표시가 바뀌었네? 이런 거 꼭 보는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스텝 3 펴보고, 똑같네? 이러고 딱 덮는 스타일이거든요. 표지만 바뀌었군, 이렇게 막 개념 플러스 이거 폰트만 바뀌었군, 이렇게 덮는 스타일인데, 좀 자주 바뀌는 책들은 고쟁이 같은 책은 좀 자주 바뀌어요. 꼭 다시 사거든요. 저는 약간 펜으로 보는 거보다 종이 좋아해서 그 서점에 가서 한 8만 원치 책을 사오죠, 문제집을. 그렇게 한 다음에 쭉 보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중학교 때는 양치기가 가능해. 양치기라는 게 뭐냐면 양을 많이 푸는 거죠. 왜냐면 유형이 6,000개밖에 안 되니까 애들이 1년에 소화해야 되는 게 2,000 유형 정도? 4분할로 하면 한 500개 정도 유형만 보면 되니까 제가 내신 대비 교재를 만들면 한 500, 600개 정도 만들어요, 실제로 내신 대비 때. 그 정도 달달달달 외우면 중학교 시험 무조건 100점입니다, 어머니. 1년 내내 100점, 뭐 이런 거 대치동에서 가능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아이들이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교과서 다 못 풀고 시험을 봐요. 특히나 이제 제가 지도했던 친구는 과고나 자사고 애들이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고1, 고2, 1학기 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가 상상고 같은 경우는 수학 상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끝나죠. 그냥 애들이 시험 범위가 후루룩 하루에 3단원 나간대요. 어머니. 그 일주일이면 수학이 3번 들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해야 되는 수업 양이 9단원까지 시험 범위인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행평가 해야 되는 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알지? 막 이렇게 넘어가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자체가 필수 유형을 다 외워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연계되는 거는 이미 습득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걸 뭘 배워야 되는데, 여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고등학교 가서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 못 외워서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한 학기에 내신 대비할 때 7권 정도 내신 대비 교재를 풀었었거든요. 전 욕심 많은 스타일이어서. 근데 이제 고2 때 되니까 도저히 소화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쌤도 한 권을 다 못 푸는 거죠,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걸.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한 권을 한 3번씩 풀자로 바꿨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문제를 풀면 계속 틀리고 계속 오답이 느니까 한 권을 동그라미, 세모, X에서 3번씩 풀었어요, 한 권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문제집이 좀 더 7권이었던 게 5권을 줄고 5권인 거 3권을 줄여도 성적이 나오게 되는, 오히려 성적 올랐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런 양을 다 채워야 된다, 문제집을 완벽하게 막 끝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사라지니까 좀 더 수학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형이 많아질수록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보다 한 권은 좀 제대로 푸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단원 간 개념 결합도는 사실 제가 되게 고등부 이제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내용인데, 아이들이 고등수학 어려워하는 이유는 문제를 못 풀어서가 아니라 풀이 과정이 좀 달라서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 중3 이제 심화책에 있는 이제 그 꼭지점 찍어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를 그래프를 안 주면 좀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심화 문제 되었는데, 이거는 그냥 표준형 세운 다음에 그냥 좌표 계산하면 넓이가 나와요. 근데 이제 고등수학 가시면 실수 A값 따라서 최대값 FA가 변하고 있는데, 그 FA 그래프를 그리고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가 되면 아이들이 이차함수도 하고 A 값에 따라니까 A 값에 따라서 분류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 FA를 그래프도 그려야 되는데 직선과 위치 관계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 안에. 그러니까 애들이 한 2번까지 풀다가 이제 못하겠어요 하고 세모 치는 거예요. 못 풀니까.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얘도 틀린 거고 얘도 틀린 거거든요.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애들이 수학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풀이를 이렇게 보고, 사실은 저는 시험 점수로 애들을 잘 혼내는 편이 아니에요. 뭘 안 해요. 풀었는데 틀린데 어떡해요, 어머니. 그쵸? 점수는 못 주고 칭찬만 해요. 야, 그래도 옛날보다는 아깝다라는 표현을 한다. 잘 풀게 풀었나 봐. 이거는 근각계산기 썼네. 잘했다. 얘 이건 좀 별로다. 그 내용 왜 썼어? 뭐 이런 느낌 정도만 하지, 점수 가지고 좀 뭐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요 1번, 2번, 3번, 4번 과정 중에서 한 2번까지만 풀면 전 기특한 거죠, 개인적으로. 애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럼 전 3번, 4번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런 애들은 혼내요. 아무것도 안 써있는 애들.
예, 그거 표준형도 안 하고 이차함수 받았는데 표준형도 안 바꿨어? 너 들어가. 다시 써서 와. 그러면 애들 막 꾸역꾸역 써서 오거든요. 그러면 그건 찾는 건 쉬운데 이제 어머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디까지 맞았는지 보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쵸? 그러면 이제 답지를 봐도 얘가 어디서 틀렸는지 찾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계산을 못했는지 문제 일을 못했는지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많이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석이 잘 안 되시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시험지를 좀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전 제가 다 걷어 시점을 해요. 그래서 다 써서 줍니다. 개념 이해를 못했어요. 세모. 그냥 계산 틀렸어요. 동그라미. 뭐 이렇게 표시해서 드리거든요. 물론 다 틀렸다고 지점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수 선생님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갈려야 애들 좀 대수는 좀 실력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소규모 수업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감당을 해보고 10명까지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책을 딱 걷어 채점하는 게 10명 정도 되니까 조금 힘든데 15명 하니까 조금 밤을 늦게 퇴근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느낌이 있어서 한 10명에서 15명 넘어가기 직전의 반들은 조금 많이 봐주는 편이에요. 그때 실력을 빨리 키워놓으려고 애들 늘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경시를 이제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중등 내신을 최근에 이제 의대자사반 이런 것도 해봐가지고 중등 내신을 서운중, 좀 어려운 학교들 대청중 이런 학교들 시험 좀 살벌하거든요. 그런 학교들 이제 내신 대비를 한번 해보면 중3은 이제 개포중, 개원중, 뭐 아니면 이제 휘문중 이런 친구 내신 대비 했을 때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저 조합이랑 2학기, 2학기 내신 많이 망하거든요, 애들이. 그거랑 저 기하를 쓰는 거는 실력 차이가 이렇게 약간 월등히 차이가 나서 문제 푸는 양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요 KMO를 했니 안 했니를 제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동네에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유명한 학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대 학원이나 뭐 메가나 이런 학원들 가보시면 고등부 수업하실 때 KMO 이론을 쓰세요. 그게 제일 빠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부 선생님이 애들이 합동식을 중학교 때 안 배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식 당연히 안 배우죠. 정수 뭐 중학교 1학년이라 잠깐 나오고 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나머지 정리를 할 때 합동식을 쓰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수업 때 애들이 오 하다 끝나는 애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대요. 다 알고 있대요. 이 동네는 거의 다 K모를 했나 봐요. K모 정수 수업할 때 합동식 꼭 가르치는데 그걸 거의 다 애들이 알고 시작하거나 모르면 개념 설명 해주고 그냥 바로 쓰신대요.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치동의 비법 이런 거 하면 꼭 합동식으로 다항식 나머지 정리 쓰는 거 쓰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 들었을 때 중등 수업할 때 저런 거 좀 신경 써서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아이들한테 모두는 알려주고요. 좀 소름 돋는 게 옛날에 이제 수학하에 쌤이 지금도 있을 개정됐을 때 공동수학 2의 그 단원에 합동식 내용이 센시에 한 문제 있어요. 그래서 합동식이 왜 나오지? 그 문제가 집합명제 때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그때 제가 설명할 때 열심히 개념 설명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합동식은 사실 고등부에서는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복소수의 복소평면, 그 다음에 합동식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은 애들이 갔을 때 스킬적으로 딱 푸는 게 달라서 고등부 선생님들도 문제풀이반 좀 약간 S반 이런 높은 반 가면은 다 저걸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KMO를 한 강사와 KMO를 안 한 강사도 고등부에서 많이 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 들어보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저는 이제 공동수학 1, 2, 1, 2, 3단계인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판서가 많고 좀 느린 선생님이에요. 진도를 빨리 빼는 거를 잘 하지 못해요. 할 수는 있지만 아이가 완성도 있게 제 마음에 들게 했다라는 자신감을 사실 비치는 편은 아닌데 요게 학원에 와서 제일 마음에 든 거는 1, 2, 3단계가 있구나. 요 진도로는 어머님 설명회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프리케이모에서 1단계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RPM이나 센을 꼭 껴야 되는 선생님이에요. 왜냐면 정석이 너무 좋은 책인데 연습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대놓고 말씀드리면 애들이 거의 다 못 풀어요. 1번부터 별표예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가정하에. 왜냐면 기본정서 연습 문제는 아이들이 유제랑 예제 연계수가 많이 없어요. 그냥 유형 없이 쭉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기본적으로 습득을 빨리 못해요. 숙제 8개 나오면 거의 6개는 거의 다 별표예요. 누구는 2, 4, 6, 8 하고 누구는 1, 3, 5, 7 이렇게 지문하는 수준으로 다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의미가 별로 없어서 기본 정석 하면서 예제 유제를 하고 그 다음에 RPM을 껴요.
그거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쌤은 C를 아무도 못 풀기 때문에 아이들 할 수 있는 책을 주는 거거든요. 그 유형을 먼저 보고 2단계를 갔을 때 연습 문제를 끌고 오고 이제 실력정석 예제 유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 풀리거든요. RPM에서 봤던 문제가 연습 문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3단계 때 실력정석 연습 문제를 하면서 이때부터 심한 문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저는 뭐 고쟁이도 있고 블랙라벨도 있는데 제가 작년 겨울방학 때 블랙라벨 수업을 했어가지고 저 블랙라벨 넣었거든요. 제가 다 풀어본 책이어서. 그래서 공통수학 원투 블랙라벨 작년 겨울방학 특강을 했던 책이라 저희 반은 블랙라벨로 정했고 뭐 승우쌤은 합의 후에 고쟁이를 좀 추가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 갔을 때는 당연히 1단계가 좀 길고요. 2, 3단계 좀 줄 거예요. 특히나 공통수학 1이 19단어지 공통수학 2도 19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는 회차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공통수학 1이 조금 무겁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학원이 사실 1수학 있죠, 어머니? 1수학 학원이랑 저희 학원 말고는 없어요. 이 동네에서는 뭐 늦게 끝나면 안 되는 학원이 많기 때문에 보통 공통수학 1, 2, 7개월 완성 막 이런 학원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거의 이제 선생님이 다 풀어줘야 그렇게 끝난다. 다 풀어준 게 나쁘다기보다는 다 풀어줬을 때 애가 정말 이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작업 없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RPM은 꽤 잘 풀릴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개념 설명과 유제 예제가 있다면. 그래서 개강일은 일단 10주 완성을 생각하고 있고요. 공통수학 2는 15단원 정도라서 한 8주 정도 완성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정석 예제 유지하고 RPM 할 건데 이건 교재 구입은 필요 없이 저희는 워크북이 다 있습니다, 어머니. 워크북 작업이 되어 있어서 교재에다 풀면 되고요. RPM 병행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두 번째 때문이에요. 네, 양이 좀 이제 너무 정석이 적은데 깊이 있게 사고하는 문제가 물론 필요하긴 한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근각계수한계를 쓰는 문제 유형은 무조건 다 알고 가야 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RPM 푸는 이유는 요 두 번째 것 때문이고 사실은 뭐 유형 그물망 같은 경우나 이제 한계 극복하는 거는 다 같은 내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 정법은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다 진짜 치고 있거든요. 조금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자치고 이제 그 맞춤법 확인까지 다 하고 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걸리는데, 요거를 했을 때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제 보냈어요를 원장님한테 꼭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이 이제 길다. 이거 어머니 다 읽고 있는 게 맞냐 하셔서 읽으실걸요? 열심히 쓰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그 표로 한글로 이제 양식을 맞춰놓고 모든 반을 다 제가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루 만에 다 못 보내고 있어가지고 좀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힘을 많이 주는데 테스트는 한 30분 걸리거든요. 다 고르는데. 일단은 최상위 변형 문제로만 내고 있습니다. 물론 스텝 3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시험지 난이도가 보통 한 60%? 정답량 60% 생각하고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 범위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누적 테스트로 바뀔 건데 저는 이제 보통 누기하고 누태 보면은 한 25개, 30개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아이들 3분의 1을 맞추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오답이 10개거든요. 근데 15개를 줄이면 틀린 개수가 확 줄어요. 5개로. 그래서 그거는 오답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양을 조금 줄이되 중요한 문제 선별을 해서 5개는 누적으로 보고 10개는 단원 테스트를 보는 섞어서 이렇게 진행할 것 같고요. 누적 관련 범위 추가 자료는 사실은 30문항을 이제 그 아이들 자습실 남겨서 시험을 다 보고 답지 주고 오답을 다 시켜서 보는 거는 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살짝 시험용으로 지난주에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누적 범위로 이제 30문제 숙제를 줬고 답지를 안 줬고요. 어머니 볼 수 없게. 그리고 제가 다 걷어서 제가 다 채점했어요, 어제는. 그래서 애들한테 왜 틀렸는지 이유 다 써서 오답을 좀 부담을 좀 줄여주게. 왜냐면 애들이 그냥 다 그어서 줘버리면 하기 싫잖아요. 많이 틀렸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 첨삭을 해서 답이 있는 것도 있고 답이 없는 것도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는 첨삭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오답해서 오고 선생님이 답을 내준 거는 왜 그렇게 풀었는지를 한번 이해해봐.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저는 어제 놀란 게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한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애들은 좀 어렵지만 버티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 오답 관리는 그래서 좀 일찍 오거나
남아서 하는 거 말고 수업 시간 중에는 힘들어서 일단 애들을 좀 일찍 불러서 과제 오답 시키고 남아서는 이제 오답 다 제가 써줘서 보내거든요. 저는 답을 안 내주고 보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한데 계산 과정을 생략할게 하고 답만 잠깐 보고요. 거의 다 애들 옆에서 1대1로 끼고 해서 저는 이제 애들이 학교 하원 시간 다 다른데 이게 이유가 다 걷어 채점한 다음에 정답률이 제일 높은 친구도 먼저 불러요. 한 개 틀린 나와 이렇게. 그다음 너 나와 이러면 애들이 많이 틀렸나 보다. 나 왜 이렇게 늦게 부르시지?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답이 많이 남은 친구들은 사실은 애들이 다른 애들 거 봐요. 쟤 몇 개 틀렸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나가는 게 아이가 몇 개 틀린지 서로 몰라요. 전 다 내보내고 마지막 남기거든요. 그래서 걔와는 이렇게 거의 1대1 데이트로 이제 봐봐 이렇게 썼네 말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자애들은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른 애들 채점한 거 못 보게 하려고 다 뒤집어 채점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만 조용히 긋고요. 긋는 소리도 애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케어를 해서 애들이 시험 자체를 좀 거부감이 없게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시험 보는구나. 이걸로 엄마한테 이거 못한다 이러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구나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편이라서 시험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원장님이 쓰신 건데 네, 다음에 이어서 이제 원장님이 진행해 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지금 초등 애들을 보면 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중2 때 늦게 뒤늦게 와가지고 입시 저 이제 과학 수학 좋아하는데 과고로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정말 이제 보자 받으면 수학 B 막 와우 막 수학 B와 함께하는 과거 입시 막 이런 걸 해봤을 때 걔한테 안 된다고 말하는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 D도 봤거든요, 어머니. 수학 과학을 정말 좋아한 거죠. 영어가 D인 거예요. 와, 왜 D야? 할 때 엄마랑 싸워서 영어 시험 때 잤대요. 그래서 50점 맞은 거죠. 멋진 남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올해 서울대 재작년에 서울대 갔어요, 어머니. 심지어 조이 졸업으로 산정가고해서. 그때 사춘기는 잘 극복했지? 했더니 말해서 머리 긁적이면서 지금 이제 그 영재관 가서 그 생물 그 영재고 모의고사 참석하는 알바하고 있어요, 그 친구. 가끔 대치동 오면서 SM 가는데 선생님 붙어있던데 올라가도 돼요? 그래서 아니야 있어 1층에 스타벅스에서 만나 말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 그런 시기가 있는데 걔한테 안 된다고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초등학교 애들 아직 아무것도 목표도 없고 그냥 공부를 하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라 어머니 목표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좀 더 큰 가능성을 보고 지도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니 너무 어머님들께서 이걸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 애들은 내가 할 수 있나? 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 어머니 좀 기다려 주시면 1년 뒤엔 좀 더 커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이쌤 설명 들으셨죠? 일단은 아이들 한 명 한 명 엄청 열정적으로 잘 해주시는 선생님이고, 일단은 요거는 아까 전에 이제 보이쌤도 보여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소통을 되게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나 최근 어떻게 진행했는지 뭐 보이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전달해줬던 내용,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이름은 좀 가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라는 거 하고 공유해서 그 다음 수업에도 적용하고 이렇게 최대한 이제 같은 이제 시스템도 이제 진행하고 아이들에 대한 교류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기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아는 제가 이제 주말에도 이제 수업을 많이 하는데 평일 쪽 수업이랑 주말 수업은 뭐 물론 이제 뭐 이런 어디에서 더 잘 가르치냐 뭐 그런 걸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다 열심히 하는데 좀 그게 좀 제일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숙제에 대한 무게중심.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처음 15년 전쯤일 거예요. 첫 수업 했을 때 이제 인원이 첫 수업에서 많진 않았었어요. 근데 특강을 열은 다음에 대치동이니까 과제를 좀 양껏 내줘야지 좋겠지 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업을 하자. 이게 한 번이지만 엄청난 학습적인 도움을 줘야지 해서 한 첫 숙제를 한 80문제 내줬더니 바로 한 2명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 후로도 이제 많이 경험을 했죠.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숙제량이 얼마나 돼요? 그 정답은 뻔하거든요. 이 일주일의 균형을 약간 깨지 않으면서 적정량의 숙제 정도만 사실 주말 수업에서 딱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 자체가 이미 일주일이 되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애가 갔을 때 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계속 즐겁게 다녔으면 좋겠는데 숙제량이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학습적으로 도움됐으면 좋겠는 이런 여러 가지 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수업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재밌게도 하려고 하고 트레이닝적인 성향을 되게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수업 안에서. 그 다음에 과제는 뭐 1시간? 좀 많을 때 1시간 반 정도 안에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정도의 적정량의 이제 과제를 내주는 편이고 저는 이제 평일 쪽 수업에서는 과제를 되게 좀 많이 내주려고 그래요. 많이 내주려고 하는데 이제 프리큐어머는 아직은 그게 좀 시동을 걸면서 천천히 좀 늘려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일 수업이냐 주말 수업이냐는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차이도 있지만 부모님 마인드도 똑같거든요. 주말을 할 때는 라이트한 정도 과제를 하고 싶어 하고 평일에서는 뭔가 더 관리받고 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 많은 양의 과제를 메인으로 쭉 끌고 가는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평일과 주말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한자가 좀 깨졌는데 제 수업의 진행 흐름은 뭐 주말 수업도 비슷합니다만 매 수업마다 개념 복습을 계속을 해요. 기하라는 게 이제 연계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확인하고 해도 또 틀려요. 실제 이제 제가 이거는 엄청 강조하는데 뭐 기하 2단계 거의 끝까지 또는 기하 3단계 정도 거치는 애들한테도 정사면체와 정삼각부를 구분할 수 있냐고 제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정사면체와 정삼각부를 구분할 수 있어? 설명해봐 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모르는 아이들이 발생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유사 단어 정사면체와 정삼각불 어떤 친구들은 같은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정삼각불이라는 그 삼각형의 그 정삼각불이 있으니까 정사면체는 밑면이 사각형이라고 주장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단어에서 옆면의 각도가 30도인 옆면의 각도가 60도인 게 정사면체가 중요한 건데 그 착각에 의해서 문제를 다르게 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기하라는 것 자체가 암기 과목의 영향이 암기 과목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 뭐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그리고 그 이외에 수많은 도형들의 정의와 성질들을 다 알고 있는 게 기본 세팅인 거고 그걸 응용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한번 설명해줬다고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집요하게 물어봐야 되고 그동안 배웠던 걸 또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암흑 속에서 이렇게 가까운 그 안개 속에서 가까운 것만 보이는 것처럼 오늘 배운 내용은 보이는데 저번 건 점점 잊혀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계속 복습을 하면서 끌고 간다. 그리고 계속 집요하게 제가 이제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패턴은 한 번이라도 틀리면 그 학생한테 계속 질문해요. 계속 질문해서 그 학생이 그걸 명확하게 대답을 할 때까지 계속 질문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성향 자체가 약간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 캐릭터여서 애들한테 제일 많이 또 하는 패턴이 직각삼각형 합동조건 있어. RHS, RHA 있어. 알고 있니? 하면 다 알고 있다고 대답하죠. 웬만큼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해요. H가 90도야 높이야? 라고 물어보면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99%가 높이요? 90도요? 뭐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답은 빗변이에요. 제가 이제 보기에서 빼고 이제 질문을 넣으면 제가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실제 아이들은 완전히 완벽하게 보기 중에 답이 있거나 할 때는 그 중에서 약간 생각을 해서 답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딱 그 속아 넘어가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기에 일부러 넣어요. 심지어 답을 빼놓을 때도 있고 넣을 때도 있는데 애들한테 빗변이야, 뭐 직각삼각형의 RHS에서 H가 90도야, 높이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이제 그 H라는 그 이미지가 높이란 이미지가 있어요. 그 높이 할 때도 이제 하이트 많이 쓰고 또 그리고 수선의 발 때문에 직각이란 H가 또 직각이란 이미지를 또 수학에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빗변이란 뜻에서 애들이 이제 거기서 막 당황하면서 왜 보기 안 넣어요? 막 애들이 그러는데 너가 정말 확신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얘기했었을 거다. 너가 이 부분이 이미 헷갈리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그 대답을 한 거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계속 그런 걸 강조해서 절대 까먹지 않을 정도로 이제 좀 반복을 하는데 이 수학의 약점이라는 것 자체가 큰 부분에서는 어쩜 약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큰 거에서 약점이 있으면 그거는 약점이 아니고 그냥 실력인 거고 만약에 뭐 주요하게 평행사변형 결정 조건이나 뭐나 뭐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몇 도인지 모른다든가 그러면 너무 큰 결함이 있는 거고 세부적인 그 조금씩에 의해서 계속 그 점수 차이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잡아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건 프리케이머 반 진행하는 반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아이들이 요거 먼저 얘기 드릴까요?
과제에 대한 카톡 교류로 아이들이 틀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파악을 하고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카톡으로 이제 사진 다 찍어주시면 그 숙제한 걸 숙제에서 채점해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주 1회 수업이기 때문에 푼 것까지만 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다 채점을 하고 요거 단판 맞았다, 요건 좀 어려운 증명이니 수업에서 같이 봐야 할 것 같다, 또 힌트도 드리고 해서 아이들과 이제 교류를, 이제 부모님과 교류를 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옮겨주신 대로만 똑같이 옮겨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이 부모님들이 집에서 학습적인 걸 봐주는 게 어떤 어머니들은 초등에서 끝나고 과정적으로, 어떤 어머니들은 중등 정도까지 어떻게 가고 되게 심화까지 하시는 분은 고등까지도 끌고 가요. 아이들 학습 케어를. 근데 기하 쪽 학습 케어를 잘 해주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여기선 다 무너집니다. 뭐냐면 대부분 이제 중등의 대수는 고등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부모님들도 가져가시는데 도형에 대한 감은 완전 끊어진 지 오래죠. 한 30년 전에 배운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 때문에 아이가 이게 채점하실 때 답만 맞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제가 그런 걸 좀 다 잡아서 채점을 하고 이게 과제량이 많아요. 막 사진이 한 10장 되거든요. 최상위 10장 이렇게 막 있으면 저도 채점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제가 채점하면서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약간 불공 들인 느낌으로 이렇게 인내심 가지고 하나하나 계속 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하나하나 내가 다 봐서 이 애들이 이 정성으로 해서 애들이 부족한 걸 찾아내고 실력을 만들어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수업 오기 전에 무엇을 모르는지 제가 다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수업에 따라서 주 2회 수업 전략과 주 1회 수업 전략은 조금 달라요. 보통 주 2회 쪽 수업은 과제 피드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월금이나 이제 화목은 이제 뭐 하루 만에 숙제 사진 보내고 그 교류하기가 좀 힘든 편이고 그런 건 자주 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주 수업을 아이들과 만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주 1회 수업은 그럼 1회 동안에 그 수업에 와서 최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집에서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 교류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숙제에서 주요 아이들의 약점들을 잡아서 핵심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념을 알려준 다음에 이제 뭐 최상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순수하게 처음 배우진 않거든요. 지금 2-2를 최근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한테 먼저 고민해 보게 하고 올바르게 제가 풀이하는 정도의 이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카톡 교류했었던 내용인 건데 보시면 요게 직각이 없어요. 직각이 없는데 자 문제 잠깐 설명드릴까요? 어떤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다. 이때 여기가 수직 이등분함을 증명하시오. 근데 합동 조건에 R을 썼어요. 아이들이 가정과 결론을 구분하는 것도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거든요.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을 이등분했으면 수직 이등분이잖아 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나온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뽑아서 무언가 이것은 내가 이걸 증명하는 것인데 이걸 증명하는 건데 이거를 먼저 쓰면 어떻게 되니 이게 포함될 리가 없다 이런 걸 좀 잡아준 것도 있고 정말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요. 얇으면 30도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아이들은 얇으면 30도고요. 좀 크면 60도고요. 비슷하면 45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깨주는 게 이제 이게 아마 부모님들이 채점해 주시면 아마 합동 조건은 좀 많이 아이가 맞게 썼다면 합동 조건도 맞게 쓰고 이렇게 쓰면 다 맞게 채점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왜 30도냐? 그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 30도여야 될 그 어떠한 수학적인 이유도 없고 이 각은 실제로 알 수가 없는 각입니다. 1도인지 89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미지수를 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잡아주면서 이제 제가 카톡 교류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준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중등의 과정을 배우는 각각의 단계들의 전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를 가기 위해서 중등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고등을 넘어가려고 할 때의 전략이 있을 건데 저는 이제 프리케이머 전체적인 균형 속에서는 기하는 조금 더 후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 아이들이 수학이 다 약할 때는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하하지 말고 대수만 먼저 해라. 대수가 만들어져야 그거 가지고 기하 문제도 푸는 거지. 이 대수가 안 되면 기하도 절대 결국 잡히지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대수 쪽을 먼저 완성도 있게 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 수업 구성이 대수를 2타임하고 기하랑 그리고 심화 최근엔 조합을 하고 있는데 그 심화를 각각 한 타임씩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수도 대수 쪽이 지금 3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아이들이 메인으로 고등까지 쭉 가져가야 될 그 메인 과목은 전 대수라고 보거든요. 대수 파트. 지금 1학기 파트들. 그래서 거기에 학습 균형을 깨지지 않고 거기 있는 숙제도 완성도 있게 하면서 기하의 학습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저는 전략상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초반에는 과제를 최상위 쪽 과제는 조금 좀 적게 적당하게 내주고 지금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균형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뭐 재원생 부모님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 거기도 하고, 저는 어디서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열정적으로 관리하시는 어머니들이 뭐가 되냐면, 초등 때 과제를 상당수, 이게 학원의 과제가 아이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과제라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좀 해결해 줘야 되고 같이 옆에 앉아 있어 줘야 되고, 그 관성은 보통 중등 정도 과정, 중등 뭐 초반 과정까지도 이제 같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집 분위기 따라 다른데,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모르면 이렇게 자꾸 도와주려는 경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저는 그게 적어도 2-1 정도에서는 좀 이제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과정부터 이렇게 빠져야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월요일 정도, 월요일에 화요일 각각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너가 만약에 여기 다쳤어, 이거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 가기 전에 그 부분을 막 분장하고 화장해서 이렇게 막 뭐 붙여가지고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해서 병원에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걔가 이상한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수학도 똑같아. 너희가 지금 이제 과제를 해서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할 때는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 맞게 해서 그걸 나한테 보내면 안 된다. 나는 너희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대로를 내가 다 느껴야 그것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다. 약점을 파악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한테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첫 과제는 그 어떠한 도움도 줘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 만약에 외출할 때, 그래도 좀 쌩얼로 가긴 좀 그렇지. 뭐 약간 선크림이라도 바르고 약간 그런 느낌처럼 과제를 그냥 보내긴 좀 그렇지, 약간의 터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하고 싶은 그 심리들이 막 보이거든요.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대로의 과제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이는 다시 한번 틀렸으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고쳐보겠죠. 고친 다음에 그걸 과제를 다시 한번 그대로 보냅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채점하고 다시 한번 이게 고쳐 넘어갔을 때 이제 이제 아이가 한 2번째 정도 다시 받은 상태겠죠. 그때도 아이가 너무 모르고 했을 때, 너무 모르는 게 많고 학원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을 집에서 일부 도와주는 정도는 그 정도 이상 가능할 수 있지만, 첫 번째, 2번째에서 미리 도와주는 건 어떤 일이 있냐면, 아이 약점을 제가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랑, 다른 하나가 얼마나 아이가 고민해 본 상태에서 도와준 건지를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1분 만에 도와준 것인지, 하루 이틀 아이가 그 문제만 갖고 막 너무 힘들어해서 도와준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들이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려면 최종적으로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성장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내일까지 해가야 될 숙제는 50문제인데 지금 한 2시간밖에 안 남았고 해야 되니까 막 어쩌면 시간을 못 지켜서 막 이렇게 어떻게 시간의 압박 때문에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도움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깊이 있는 고민 자체를 좀 많이 못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제가 여학생들은 이거 특히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어려운 잔소리인데, 매체와 매개체 잔소리가 있어요. 애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매체와 매개체를 구분할 수 있냐? 그럼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또 알아듣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음악을 저장해서 넣을 수 있으면 이건 매체야. 그리고 만약에 케이블이 있다고 치면, 요즘은 다 와이파이로 많이 넣지만 케이블로 만약에 이거를 지금 음악 데이터를 이쪽으로 넣고 있어요. 이 케이블은 연결해주는 매개체야. 너희는 이 수학에 대한 저장 매체가 될 거냐, 매개체가 될 거냐라는 건데, 정말 수많은 여학생들이 매개체예요. 혹시 뭔 얘기냐면, 학습 내용을 듣고 몸을 타고서 글씨로 종이에 옮깁니다. 이 종이가 매체고 몸은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몸에 남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지어 아이들은 그러니까 논리 구조는 이겁니다. 수업을 잘 듣고 나중에 공부하려면 필기를 잘해야 돼. 난 필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들을 수가 없어. 이해되시나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필기가 목표거든요. 막 꾸미고 뭐하고 색연필 막 다 꺼내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중에 수학 잘하는 친구 없거든요. 오히려 글씨 개판이고 말도 안 되는 그 남자애들, 이상한 애들이 수학을 보통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서술은요, 한 문제에 3줄 이상 넘을 필요도 없어요. 보조선, 합동 조건,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학교 서술형 대비는요, 그거에 맞춰서 또 따로 약간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중학생이 됐을 때. 그래서 그 학교별 맞춰서 서술형 연습은 좀 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 평상시 아이들이 기하에서 필요한 건요, 합동 조건, 닮음 조건, 보조선 딱 이만큼만 필요해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 막 완전 막 이렇게 길게 적는 친구들, 여학생들은 그걸 깨지 않으면 수학이 아니고 어찌됐건 이제 뭐 매개체가 된다. 자, 그런 내용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이제 뭐 모든 남자 여자에 대한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여학생이 문화적으로 또는 성향적인지는 저도 판단하기 힘들지만 문화적으로라도 적어도 조금 더 조심히 차분해야 되는 그런 경향성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좀 얌전히 있어, 막 약간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조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한 방향이 보이면 뭘 할 건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3분 동안 문제 풀어라고 했을 때 약간 확실하지 않아도 아무 시도나 하는 그냥 별 계획 없는 이상한 남자애들은 하다가 방향을 찾기도 해요. 그러면서 성공의 경험이나 방향을 찾거든요. 근데 그 꼼꼼한 여학생들 그리고 신중한 친구들은 어떤 방향을 선택하기 전에 아직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3분 동안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놀지 않아요. 3분 동안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걸 깨야 한다고 하거든요. 뭐라도 시도해야 된다. 가만히 있고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뭐라도 시도하게끔 하는 그런 남자 여자의 약간 경향적인 차이 있습니다. 대신 남자애들은 꼼꼼하게 써내려가는 부분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뭐 어쨌든 이건 전체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남녀 학생들이 갖는 경향적인 게 제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각자의 노력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서술은 요 정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장적으로 갈 때 저희 이제 수업에서 한승우 선생님 수업에서는 나중에 심한 약간 모의고사 형식이나 어떤 그런 심한 문제들 문풀도 많이 진행할 건데, 저는 일단 지금 기하에서는 약간 최상위 쪽 그 이제 교재를 선택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상위 선택을 한 이유 중에는 보통 이제 기하를 심화까지 어느 정도 할 준비가 된 고등 정도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준비된 친구들 중에서 90% 이상이라고 할까요? 거의 95%는 중등 기하가 생각보다 되게 별로였어요. 제가 만나보면 아이들이 답은 맞출 수 있는데 합동 조건이나 서술이나 그런 부분도 사실 잘 안 되고 논리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최상위는 그 선행 과정 속에 미리 어느 정도 풀어봤을 수도 있는데, 최상위는 다른 문제집에 비해서 증명이나 그런 부분들이 꽤나 들어가 있는 문제거든요. 정말 논리적으로 그걸 풀 수 있는지 점검하면서 중등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심화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제 최상위를 가고 있고, 시험은 좀 복습형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뭐 시험이라는 게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죠. 뭐냐면 응용력 시험, 약간 그런 모의고사 형식의 응용력 시험도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날의 이해도 테스트를 하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복습형 시험을 보는 건데, 심화 문제 쪽은요, 복습형 테스트로 나한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어려웠던 거를 정말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가는 시험이 아이들의 성취도를 만들어가는 데 적절합니다. 아직 배운 게 얼마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응용력 시험을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건 좀 나중에 후반 단계인 것인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이제 아이들이 시험 공부할 때 눈으로 쏙 보면 안 되고 이제 서술 자기가 써내려가면서 반드시 해야지 수학적으로 이제 도움이 된다.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 가지고 계신 이제 커리인 거고, 기하 위주로 얘기 드리자면요, 최상위 하고 있고 센이랑 최상위 이제 3학년 거 갈 겁니다. 사실 3학년 거는 최상위 쪽만 해도 되지만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아직 기초가 좀 약한 친구들도 있어서 센을 좀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센이라는 수학이 어머니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이미지는 이럴 거예요. 대치동에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했을 때 가장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마지노선 정도의 수학 문제집이 개념 유형 정도 파워거든요. 대치동 어머니들이 경향이 좀 그래요. 개념 유형 파워. 근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은요, 개념 유형 파워를 심화서로 쓰기도 합니다. 보통 뭐냐면 수력 충전이나 쉬운 걸로 한 바퀴 살짝 돌리고 개념 유형 라이트로 한번 보고 개념 유형 파워로 심화로 하는 곳이 있을 정도의 커리들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대치동에서는 조금 더 심화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경향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주변 선생님들, 아는 선생님들과 얘기했을 때 고등 쪽까지 이제 고등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말 중등 과정 또는 이제 고등 센도 그렇지만 센 수학을 정말
그 힌트 없이 위에 있는 개념 써 있는 거 없이 정말 논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수학을 엄청 잘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센 수학은 약간 인문적인 과정에서 보는 거라고 해서 좀 쉽다라고 어머니들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정말 논리적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 수 있게끔 점검하는 용도에서는 문제 폭도 넓고 아이들을 이제 확실하게 좀 트레이닝할 수 있는 교재라고 보고 최상위가 이제 심화 부분이 꽤 있어요. 최상위 쪽에 또 그 부록 특별 부록 편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아이들을 중3 심화를 조금 더 이제 만들어 갈 거고 그 후에 이제 공식 노트랑 증명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공식을 다시 정리하고 증명들을 배웠던 걸 시험 보면서 더 심화를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주말 기하 3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 평면기하 아이디어인데 그 A급 수학을 여기다 이제 추가로 붙여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A급 수학은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즘 A급 말고 이제 예전 책이거든요. 피타고라스가 중3에 있었던 그 워크북을 함께 제가 이제 주요한 문제들을 한 200문제 정도 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서 그 문제들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경시적인 이론으로서 뭘 봐야 되는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기하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기하의 심화 문제들은 결국은 심화 문제들이 계속 탄생도 하곤 하는데 심화 문제들은 경시 문제 변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시 문제 변형 문제들은 결국은 경시 수준까지 보낼 수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이론 문제구나 이런 이론이 나온 거구나를 보는데 그 이론 없이 그냥 풀면 이게 왜 저렇게 풀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의 흐름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서 조금 더 저는 A급 수학을 설명할 때 평면기하랑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해주면 아이들한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요거는 지금 주말 수업에서는 평면기 아이디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병행한 게 저는 성취도로서는 되게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프리케이모에서는 요렇게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커리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뭐 요거는 네. 일단은 저는 한번 일단 다 얘기 드렸고요. 이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할 거고. 네, 이제 잠시 후 심화 수업의 끝판왕. 네. 끝판왕. 이제 심화 수업의 끝판왕 빌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승호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케이모반의 큰 세 개의 축은 이제 고등선행이랑 기하랑 심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뭐 단순하게 우리가 K모를 할 거다 아니면 이제 뭐 K모를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좀 탄탄하게 고등선행을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중등심화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아세요. 왠지는 모르겠도 중요한 것 같고 중등심화를 좀 확실하게 좀 완성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담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A급 수업들이 있는데 A급 수업은 단편적으로 A급만 수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8강 정도로 주 1회 수업이니까 늘어질 수도 없어서 그러니까 8회차 정도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2-1부터 3-2까지로 이렇게 1-1이랑 1-2는 잘 안 들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화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한테 퍼부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못하는 거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케이모반은 저희가 메인으로 끌고 가는 반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또 아이들에게 정말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등 심화까지를 확실하게 좀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들어가는 반이 두 반 중에서 한 반은 최상위 3-1을 하고 고등선행으로 계속 이어갈 반이 있고 다른 반은 이제 두 반 다 제가 이제 조합포터에서 그 심화 라인을 들어가게 되고 있는데 3-1은 뭐 아이들이 당연히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바로 공수로 들어가기엔 조금 아이들의 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개념을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그냥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주먹국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좀 본격적으로 각 잡고 공부하는 것들은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버퍼 같은 역할로 좀 어떻게 보면 익숙한 최상위 수학 3-1 그리고 최상위라는 교재가 심화에서는 입문서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 애가 중등 심화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센 이후에 좀 편하게 제일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심화 교재는 뭐 최상위 수학이다 정도가 돼요. 왜냐면은 일단 스텝 3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스텝 3의 난이도는 아이들이 풀 수 있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일부러 스텝 3 난이도가 스텝 2보다 더 쉬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부러 잘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이 좀 쉽게 좀 심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재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최상위 수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2차 함수가 거의 이제 시작이 돼서 6월 중에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거고 그 이후에는 동성수학 1단계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3단계 수업으로 공수가 진행이 될 거고요. 뭐 그 과제하고 데일리 퀴즈하고 그리고 지금 데일리 퀴즈하고 제시를 남겼더니 잘 안 돼서 지금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보충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4시 반 수업 진행인데 3시 반까지 불러서 퀴즈 보충이 제시가 걸렸네? 그럼 3시 반까지 와서 따로 보고 이렇게 보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합론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2번 넘어갔네요. 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조합을 상당히 못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뭐 제시가 걸렸는데 조합이 내지는 조합 좀 어렵다 그러는데 다 어려워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조합 같은 경우는 2-2를 좀 빠르게 공부를 했거나 조합을 잘한다는 건 2-2를 착실하게 조합을 좀 공부하고 좀 양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 티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서 조합의 양도 많이 줄었고 개념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대하는 태도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조합은 좀 아이들이 좀 약한 부분이라서 조합부터 먼저 건드린 거고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내용은 2-2에다가 약간 좀 고급 스킬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연습이 좀 많이 안 돼 있어서 이건 앞으로 계속 중등 심화하면서도 조합은 계속 건드려줘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A급 에센스를 하고 그 다음에 중등 극심화까지 넘어가는데 A급 에센스는 A급에서 스텝 A들을 모아놓은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급을 좀 반복해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A급이라는 교재의 중요도가 있다 보니 A급 에센스를 볼 거고 중등 극심화는 그 이후의 과정인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프리케모를 쭉 진행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성공적으로 프리케모반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프리케모반을 졸업한 친구들이 뭐 여기 유수에 네, KMO 입문반에 들어갔고 그리고 입문반에서도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이제 지금도 카톡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상위권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시반에 입반을 했을 때 KMO반에서 공부를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최상위권에서 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KMO 수업을 해왔고 KMO 1차 수업이랑 KMO 2차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반에 10명 정도가 앉아 있으면 최상위권 3명을 보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결국 성적이 나올 친구들이고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때문에 욕심이 나서 공부를 하는 구조를 끌고 가야지 경시반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시반에서 제일 높은 반에서 제일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듣고 있어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저는 아쉬웠던 게 마지막에 이제 중등 극심화를 아이들에게 과제로만 좀 주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게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좀 수업에 좀 녹였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프리케모에서는 중등 극심화까지 녹여서 좀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심화 라인을 짠 겁니다. 일단 중등 심화 교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심화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프리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애가 A급을 했는데 좀 뭔가 심화에 대한 욕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교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좀 안내 같은 느낌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중등 심화는 당연히 경시, 인문이나 특목고 입시나 고등수학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중등 심화로 탄탄하게 공부를 해서 K모까지 공부를 한 친구들이 고등수학에서는 특히 대치동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K모를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되거든요. 결국 나중에 이과로 우리 아이가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사실 문이과도 없기 때문에 통합과정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수학의 최상위권 아이들은 결국 어떤 애들이냐면 KMO까지 이미 공부한 영떨이들이거나 영재학교를 떨어진 친구들이거나 KMO까지 공부했지만 의대를 가고 싶어서 영재고를 안 간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결국 수학은. 그럼 그랬을 때 KMO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 간접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KMO를 좀 몰입해서 한다, 올인해서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그냥 KMO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정수대수 기하조합의 어떤 내용들은 좀 알고 있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 심화는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예시들은 제가 설명할 때 많이 보여드려서 그건 좀 뺐고요. 오늘은 좀 A급부터 해서 좀 중등 심화 교재를 말씀드리면 A급은 그냥 대치에서의 중등 심화의 바이블입니다. A급을 했냐 안 했냐가 그냥 되게 중요해요. 그냥 A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A급은 정통의 교재죠. 제가 A급 수학이라는 게 제 기억에 있는 한 94년도에 본 적이 있습니다.
1994년도에 본고사 대비하고 있을 때 A급 수학 본고사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교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전통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잘 구성이 돼 있고 그 원장님이 아까도 말씀해 주신 A급의 기하들을 나중에 다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A급 기하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특히 기하 문제는 탄탄하게 논리적으로 그냥 할 수 있게 공부하게 되어 있어. 논증 기하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대수 같은 경우는 약간 고등선생들이랑 고등에 있는 깊이를 좀 알고 있어야지 수업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 있는 경우는 그냥 진짜 답지만 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맥락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양한 별애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교재예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역시 전통이 있다는 게 단점이 되기도 해요. 개정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드합니다. 문제가 좀 올드한 느낌은 좀 있고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지만 얘를 베이스로 그 심화를 시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머님들이 머릿속에 심화라고 생각하면 블랙라벨을 당연히 생각하시거든요. 블랙라벨은 나중에 대치에서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내신을 좀 탑을 찍고 싶다라고 하면 블랙라벨 내신 대비서로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블랙라벨에서 어떤 부분이 좋냐면 스텝 2가 좋습니다. 사실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근데 이제 스텝 3는 어떤 느낌이냐 보면 블랙라벨이라는 교재 자체가 고등에서 학력평가라든지 수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끌고 온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블랙라벨은 중등에서도 어떤 문제가 많냐면 고등학생들이 되면 3월에 학력평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3월 학력평을 보는데 그 문제는 중등 전범위를 보거든요. 거기에서는 굉장히 양질의 교육청에서 이제 석학들이 개발한 양질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섞어놔서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적응하기 쉽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가지고 학교 시험에서도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 높은 문제가 A급이랑 좀 결이 다른 문제들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얘들을 다 두 권을 다 풀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필요한 문제들, 좀 스타일에 맞는 문제들을 선별해서 좀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텝 3는 블랙라벨도 굉장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최상위 같은 경우는 원래 최상위라는 교재 자체는 그 고등선행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교재였어요. 왜냐하면 최상위 자체가 예전에 외고가 수학을 뽑던 시절, 그러니까 외고가 이제 과고 대비를 하다가 안 되면 외고를 가서 외고 이과반으로 서울대를 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2000년 초반에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서 교재다 보니까 고등선행을 하면서 중등 심화를 하는 가교육화라는 좀 교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라이트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융합 쪽으로 융합형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스텝 3 문제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거의 반절로 돼 있는데 이쪽은 전부 다 문장을 읽어야 되고 그 문장을 파악해서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뭐 이런 문제들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텝 3 문제인데 스텝 2보다 쉬운 문제가 중간에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건 일부러 저자가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자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저도 이제 교재를 쓰는 법을 배우러 다닌 적이 있거든요. 재무서 선생님한테. 근데 그때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스텝 3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니까 좀 할만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산을 이렇게 넘듯이 언덕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내리막도 있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게 좀 하기 위해서 일부러 스텝 2 정도 수준의 문제를 섞는다고 한두 문제 정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철학이나 디자인이 잘 되면 교재라서 일단 처음 입문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최근에 다시 또 개정이 되면서 좀 젊은 저자들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트렌디한 문제들도 많이 섞여 있어서 여기서 발췌해서 좀 쓰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쟁이는 점점 좋아지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그런 좀 되게 헤비하고 그냥 문제는 좀 어렵네 라는 교재였는데 지금 고쟁이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 상구의 내신 문제들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문제의 킬러 문제들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요. 이투스 출판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약간 좀 교재들 되게 잘 만들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냐면 우리 아이가 A급에 대한 뭐 정답률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어 A급 스텝 A를 풀렸더니 한 80% 정도의 정답률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고쟁이를 들이밀었을 때 스텝 2에서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난이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스타일이랑 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다양한 경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A급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풀이들을 가지고 딱 들이댔는데 이 문제는 완전 처음 보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이 양이 상당합니다. 내신 대비로는 굉장히 좋은 교재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선행으로 보기에는 내신이 약간 허걱할 정도로 좀 약간 많기는 해요. 스텝 3 문제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좀 특이한 문제들을 이렇게 착착 발췌해가지고 쓰면은 굉장히 좋은 교재죠. 그래서 고쟁이도 요즘 핫한 문제다. 스텝 3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야, 이 문제는 정말 처음 보지 않아? 이 문제 되게 어렵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좀
포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쓰고 있는 교재 중에 최강 TOT라는 교재인데 약간 중등 교과를 표방하긴 합니다. 내신 1등급을 받으려면 이 교재를 풀어야지라고 해서 스텝 1, 2, 3의 제목이 좀 재밌기는 해요. 뭐 틀리면 억울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긴 하거든요. 나중에 아깝게 1등급을 놓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돼 있어서 스텝 1, 2, 3가 돼 있긴 한데 실제로 까보면 약간 기시감 있는 문제들도 많기는 하지만 굉장히 특이한 문제들도 많아서 얘는 심화와 극심화 약간 경계를 약간 오가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 라인은 맞는데 약간 극심화로 들어가기 전에는 좀 필요한 추론 문제들을 좀 뽑았으면 좋은. 그래서 이 5권을 거의 발췌를 하고요. 그래서 중등 심화 교재는 이 5권 중에서 A급을 물론 제일 기본으로 하긴 하지만 다른 문제들도 발췌를 하긴 합니다. 근데 특히 대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 게 좋아서 이번에 프리케이모반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좀 특강을 좀 권하고 있거든요. 그 여름방학 특강으로 2-1이랑 3-1에 이 5대 심화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5대 심화서 특강이 있습니다. 물론 프리케이모반이 아니더라도 이 특강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월수금으로 주어져 있고 중등심화, 5대 심화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시간 반 정도라서 한 회에 한 20문제 정도를 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스텝 3드 문제 중을 딱 발췌를 해가지고 딱 괜찮은 문제들을 모아서 좀 아이들의 심화 문제들을 좀 적응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저희는 이 5권을 중등 심화 라인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이후에 프리케모에서는 이제 극심화를 들어가게 됐는데 극심화 교재는 제가 쓰고 있는 교재는 슈퍼수학이랑 A급 리미티드인데 슈퍼수학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도경시 대회 문제들을 모아놓은 교재예요. 물론 단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 1단계랑 1단계는 그냥 약간 내신스럽고 2단계는 특목고 대비라고 하는데 그냥 A급의 스텝 B 정도 난이도인데 갑자기 이제 경시 대비라는 스텝이 있어요. 거기부터는 문제 난이도가 갑자기 펑펑 뛰거든요. 이게 레벨 1, 2, 3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만은 중1, 중2, 중3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레벨 1을 풀려보면 중1에 있는 함수 단원이라고 하지만 공수 2에 있는 합성함수랑 뭐 함수 방정식 문제들을 대놓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갈 때쯤이 우리 아이들이 공수 2를 시작할 때쯤이거든요. 그래서 공통수학 1, 2가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중등 심화서예요. 근데 확실히 극심화라서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강사의 수업을 받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나도 도움이 되거든요. 별해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문제 해설을 보면은 약간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선생님 이 표현은 조상님 발상 아닌가요? 갑자기 조상님이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발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풀이만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 그 출제자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나라는 이 스토리를 저는 좀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실제로도 이번에 있었던 문제 중에 다뤘었던 문제 중에 실제로 이 문제를 저희가 토요일 날 그 KMO 하이브리드 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왔었던 문제 중에 이제 칸토어 펑션이 있습니다. 칸토어 함수 문제가 나왔었는데 칸토어 함수 중에 이제 악마의 계단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변형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레벨 1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하는데 한 문제만 저희가 한 20분 정도를 가지고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 맥락 없이 해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발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아이들의 좀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급 리미티드를 다루게 되는데 A급 리미티드는 얘는 옴니버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2회, 3회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단원별, 학년별, 계통별로 심화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원 간 융합이랑 계통별 융합에 대한 부분이 약해요. 그거를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극심화 교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케이모 라인은 이렇게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완성되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계속 이제 실전 모의고사처럼 아이들이 좀 심화 문제들을 계속 자유자재로 풀면서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사고의 깊이들을 좀 꺼내 쓰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 수제 중급은 이거는 이제 다룰 수도 있는데 올림피아드 교재이긴 하거든요. 올림피아드에서 쓰고 있는 교재인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K몰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베이스 교재였습니다. 제가 이제 감수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뒤에 있는 별해를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제가 발췌해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중등 극심화 라인부터는 여기서도 사용이 된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반 같은 K몰 1차 대비 주말 하이브리드반은 아예 그냥 대놓고 이 교재는 상하를 발췌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 심화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확실하냐면은, 물론 이제 당연히 뭐 기본적인 수업 라인인데, 저랑 A급 수업 하셨었던 분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쭉 개념 설명하고 풀고 이런 건 아니고, 좀 쉬운 문제는 물론 그렇게 가긴 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에 대한 개념 리뷰, 일단 이 아이가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냥 보통 스킵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모를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엇갈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고등 개념을 끌어왔다든지, 그래 아니면 경시 개념을 쓰면 훨씬 더 좀 풍부한 풀이가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개념 리뷰를 해주고 문제 분석을 한 다음에 아이들 스스로 도전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뭐 잘 풀고 너무나도 좀 명쾌하게 자명한 답들이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아이들이 힘으로 풀었다거나 아이들이 푼 풀이가 답지의 풀이와는 맞지만 강사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풀이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런 관점으로 보면 훨씬 더 풍성한 풀이가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전략을 다시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필기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프리케이모1에서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극심화 역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스텝 A로 하고 스텝 2랑 스텝 A는 복습을 하는데, A급 에센스는 스텝 A 위주로만 갑니다. 그래서 복습 과제도 스텝 A만 나와요. 스텝 B는 아예 다루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수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고등과정이라 보니까 제가 수업해준 내용을 아이들이 필기를 잘 쓴 거고, 이 아이는 누가 봐도 여학생이겠죠? 조금 전에 원장님이 얘기한, 네. 뭐라고요? 매개체요? 약간 매개체 경계선에 있는 학생인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절제를 해서 손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몰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는. 하여튼 그랬었던 친구고, 물론 이제 이 친구는 6학년 친구였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죠. 네, 너무 다르죠. 그리고 가우스 펑션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그냥 가우스 애들 다 알긴 아는데 그냥 힘으로 대충 때려 맞추는 친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다 같은 학생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잘된 것만 보여드리겠죠. 남학생 글씨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프리케이모 반에서는 지금 시험 과제를 지금 최상위는 그냥 책에다가 풀고 이렇게 풀어오고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프리케이모 반에서 이제 공수 1으로 들어갈 때부터랑 그리고 중등 심화 A급 에센스 들어갈 때부터는 과제를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걸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하고, A급 제가 특강할 때는 그렇게 안 하긴 하거든요. 정규반에서는 그냥 진행을 하는데, 겨울방학 특강이랑 요 특강할 때는 프리케이모에서는 아이가 과제를 다 해서 저한테 보내면 제가 채점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첨삭들을 다 해서 다시 피드백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제 저랑 같이 했었던 학생, 그러니까 이번에 4학년이 된 학생이죠. 그 학생이 이제 과제 피드백했었던 자료입니다. 잘 하죠.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들을 다 주고, 이제 맞았지만 여기에서 논리적 전개에서 빠진 것들을 메꿔주고, 이런 것들 하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왜 틀렸는지에 대한 힌트들을 주고, 거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방금 이 친구는 이제 픽땡 학원에 이제 가서 제일 높은 반에서 이제 상위권에서 10등 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수원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수원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을 한다는 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1단계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1단계 수업을 진행을 하는 순간 저희가 1단계 때 교재를 4권을 씁니다. 갑자기 4권이 팍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첫 번째 개념 정리 노트예요. 아이들이 매개체가 되면 안 되죠. 매체인가요? 매개체인가요? 하여튼 그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필기를 좀 다 하지는 않고 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개념 노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공수에 있는 정석에 있는 개념들입니다. 개념을 딱 정리를 하고 예제를 풀 수 있고, 이 문제는 정석을 펼쳐보면 보기 문제라고 있거든요. 개념 밑에. 그 보기 문제도 실제로 여기서 풀고, 아이들이 다 예제 위주만 푸는데 몰입됐거든요.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풀 수 있고, 정리하고 문제를 같이 풀면서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이제 개념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뭐 확대해 봤습니다. 똑같죠.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누가 봐도 여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산술기하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증명을 다 해주거든요. 그 증명을 아이가 다 받아 쓰고, 이제 그리고 직접 증명을 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했었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하면 참 좋겠는데, 참 좋겠는데, 고학년은 이게 좀 되는데 저학년은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학년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요 정도 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놀랍죠? 근데 사실 이거는 솔직히 이제 우리 아이가 그 왼손 쓴 글씨, 오른손 글씨, 그 다음에 발로 쓴 글씨가 다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이도 이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사실 이거는 약간 본투비예요. 사실 저도 글씨 개떡같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느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글씨를 잘 쓰는 거 가지고 못 쓴다 가지고 뭘 하진 않고 각 잡혀 있지 않는 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거든요. 여기저기 쓰는 거 뭐라 하고 한글 못 쓰는 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자, 그러니까 영어 문자랑 숫자 못 쓰는 거는 되게 좀 지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짠짠짠 이거는 근해 분리 문제에서 제가 무조건 얘기하는 한판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학원에서 한판축을 가르칩니다. 이제 저는 이거 2000년부터 한판축 얘기를 했거든요.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축의 위치. 저는 일부러 이 순서대로 보게 시킵니다. 네, 왜냐면은 제일 먼저 함수값의 부호를 봐야지 그래프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본 다음에 축의 위치 순서대로 보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애들한테 시킵니다. 뭐라고? 한판축. 뭐라고? 사실 말로 해야지 기억이 되거든요. 저는 이게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저는 기억은 손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말과 손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켜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잘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면은 기본 정석의 예제 유제를 워크북으로 진행을 해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기본 문제 풀고 필수 예제 풀리고 유제 풀리고 그 다음에 확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일단 첫째고요.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푼 거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 유제 풀어봐라고 풀고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간 교재고요. 이거 남학생입니다. 같은 남학생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네. 논리적으로 정말 잘 쓰죠? 네, 이거는 정말 잘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책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는 수업책이고 하나는 교재책입니다. 똑같은 책을 한 번 더 복습과제로 해오는 게 과제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은 복습과제로 돼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제 유제는 워크북이 2권 나갑니다. 그래서 4권이에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풀 교재를 씁니다. 아까서 말씀드린 RPM을 이제 가지고 하는데 RPM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문풀 교재로 이렇게 이게 문제집 교재니까 4단 구성으로 구성이 돼요. 이때쯤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머님들이 이제 채점을 하는데 물론 빠른 정답은 드리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채점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채점을 하는데 아이들과 싸우기 시작하죠. 맞았는데 틀렸다고 했다. 틀렸는데 맞았다고 했다. 그 정도면 다행인데 이제 다 채점을 어떻게 잘 해와가지고 어떻게 했니라고 했더니 어젯밤에 엄마가 콴다를 8번 찍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카톡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하고 피드백을 해서 드릴 거니까. 대신에 이건 조금 저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한 해의 문제가 보통 20문제, 많이 나갈 때 30문제도 나가거든요. 문제량은 좀 많지만 이렇게 문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 4권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아이가 이제 피드백 받아가지고 고치고 이 친구는 이제 포스트잇은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원래 그냥 포스트잇 붙이는 거를 이제 하게 해서 고치는 게 돼 있는 친구라서 그리고 질문할 거 질문해서 체크하고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따로 시키지는 않는데 좀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답 고치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저보고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빠르게 유기적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문풀 교재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 관리는 선생님들이 다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카톡을 보내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공대생이다 보니 그냥 1, 2, 3 약간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되게 익숙해서 수업 내용이 뭐고 과제가 뭐고 전달사항은 전체 전달사항 그리고 개별 전달사항 그리고 이거는 카톡으로 오는 거고 그리고 학생 개별마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랑 수업해본 친구들은 전부 다 자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션으로 만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 끝나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걸 카톡으로 보내다 보니까 카톡으로 저한테 따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거 시험지 보낸 사진이고요. 그럼 제가 이제 피드백해서 보내고 이런 것들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빨리 보내겠습니다. 뭐 이번은 엊그제 친 퀴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이렇게 퀴즈 보면서 하고 있다. 일부러 제일 잘 친 것만 올렸습니다. 3학년 친구입니다. 잠깐만 이러면 누군지 나오는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이렇게 사이트가 넣는데 사이트 받으시면 어머님들이 제 사이트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면 되거든요. 근데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탁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밑으로 팝업이 쫙 뜹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안 누르셔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업 영상 쫙 다 떠 있고, 그리고 이제 진도 및 교재를 하시면은 방금 있었던 진도 교재가 날짜별로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별로 그날 배운 게 뭐고 과제가 뭐였는지가 다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을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걸 찍으면 이런 수업 영상이 이때랑 저랑 지금 몸무게 차이가 10kg 넘게 납니다. 제가 요즘 달리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살을 많이 무병장수 그런 거 좀 해보려고, 네,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시험지를 안 갖다 주지 않습니까? 잘 아닌가요? 잘 갖다 주나요? 제깍 네, 나이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는 남학생들은 절대로 집에 시험지를 안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저도 주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채점을 다해서 다 스캔을 해가지고 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 어머님이 클릭하시면 그냥 그 시험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서 등짝 때리고 이제 원본 받아가지고 다시 시키고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케이모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애가 케이모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이후 과정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케이모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대형 학원의 케이모 1차 대비 입반을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저희도 딱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데 우리와 계속 같이 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한 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이까지 공부를 했는데 케이모 반에 입반을 하면 들어보니까 뭐 주 3일을 가는데 12시 반까지 자습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케이모는 하고 싶어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주말반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이제 토요일 하루 이렇게 해서 그 케이모 하이브리드 반이라고 해서 주중에는 계속 선행 진도를 나가고 주말에만 정수대수 기하점을 4시간 정도를 잡아서 케이모 이렇게 맛을 보는, 네, 그런 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의 반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수 1, 2를 저희랑 깔끔하게 다 끝내고 나면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까지 사실 진행하는 반들이 다 있습니다. 미적분 2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아직. 그까지 간 친구는 없어요, 지금. 근데 대수, 미적분 1은 이렇게 똑같이 정속으로 진행을 하고요. 대신에 3단계로 진행을 했더니 너무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들의 허들도 많이 적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기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대수부터는 저희가 2단계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기본 정석 실력 정석으로 가고, 미적원도 기본 정석 실력 정석 가고, 미적 2는 아직까지는 하겠다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네, 그 학년까지는 제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원하시면 언제든지 개설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단순하게 K모뿐만 아니라 그냥 K모를 한번 찍먹해 보고 싶다라는 친구, 그리고 공통수학을 확실하게 다져보고 싶다, 그리고 중등이 심화를 완벽하게 좀 끝내보고 싶다. 사실 완벽이라는 단어는 좀 어울리진 않죠. 근데 이제 그걸 한번 확실하게 다져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옵션이지 않을까. 확실하게 관리받으면서 저희들도 성심성의껏,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굉장히 유기적으로 계속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학생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